안녕하세요. 아티스트 김세입니다. 우리 즐겁지 아니한가? 이번 단어는 체험, 표현, 감상 중에서 체험에 해당하는 단원입니다.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나의 모습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로의 작품을 발표하고 경험과 생각을 나누면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 미술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공감인 것 같습니다. 교과서 4페이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만의 정체성 속에서 개성을 만들어 갑니다. 미술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요.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작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작가들의 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고파탈 작가의 초상화입니다. 바로 동물원 초상화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아고파탈 작품에서 바로 표정이 살아있습니다. 명함사진을 찍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이 작가는 성인의 옷에 동물들의 정면 사진을 합성해서 표현한 그런 시리즈 작품입니다. 각 사진마다 독특한 표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을 합성한 포토몽타주 기법을 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포토몽타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2개 이상의 사진 조각을 재조합해서 새로운 합성 이미지를 만드는 기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진과 사진의 조합을 말하고요. 또 사진과 텍스트 또는 사진과 기하학적인 형태 또는 드로잉 이런 것들 다른 표현 매체 간에 결합하는 것 또한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몽타주는 조립하다, 조합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영화 분야에서는 필름 조각을 재편집해서 하나의 새로운 화면을 구성하는 그런 기법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아고파탈은 홈페이지에 또 페이스북에 또는 인스타그램에도 내용을 올리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도 페이스북 친구를 신청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소개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많은 시간을 블로그를 하고 또 동물 백과사전을 그리는 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미술을 시작했습니다. 2001년부터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전문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는 사진과 비디오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 니에베를 설립하고 건축, 패션, 광고, 뮤직비디오 분야에서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같은 해에 동물원 초상화 시리즈를 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최근 작품까지 한번 구경하고 오세요. 자, 페이지 4페이지의 하단을 보실까요? 멕시코 베라크루스 서부에 자리한 레모하다스 유적에서 출토된 토우입니다. 7에서 8세기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높이는 47.5cm에 작지는 않은 그런 크기입니다. 웃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혀가 보이는데요. 메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놀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 표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멕시코 벨라크루스시의 동부, 서부, 중앙부에서 이런 토우가 많이 출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간을 비워두었는데요. 이제 소조, 그러니까 한번 흙으로 만들고 보관하는 경우가 있고 흙으로 만든 다음에 구워내는 경우가 있는데 안에가 비어 있어야 구워낼 때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에를 비워놓는 거죠. 2016년에 인천에 국제문화교류 페스티벌을 했는데요. 멕시코의 달이라고 하는 그런 전시를 열었습니다. 바로 그때 레모하다스 유적에서 출토된 토우가 전시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쓰던 의복과 또 장신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는 토우는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제가 직접 찍은 그런 사진들입니다. 지금 보는 토우는 멕시코 출토 토우보다 시대가 좀 더 오래된 토우입니다. 신라 사람 모양의 토우인데요. 5세기에서 6세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과 몸 동작을 볼 수 있습니다. 경주 미추왕릉 CG구 30호 무덤에서 출토된 토우 장식 항아리입니다. 신라 5세기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긴 목 항아리에 사람과 자연의 생태계를 여러 생명체들을 주제로 한 다양한 형상의 토우를 부착했습니다. 최대의 장식 효과를 낸 신라의 가장 대표적인 토우 장식 항아리입니다. 항아리에 보면 목과 어깨 부분에 개구리의 뒷다리를 물고 있는 뱀과 오리 모양의 토우를 세 곳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해서 그 사이에 보면은 또 성기를 강조한 그런 남자도 있습니다. 신라금을 타고 있는 사람, 또 물고기, 또 새, 거북이를 장식했습니다. 순간 포착된 생동감과 진흙의 투박함이 넘치는 이러한 장식 토우들은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조형물로 신라인들의 생활상 뿐만 아니라 자연과 조화된 당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 4페이지를 함께 또 보도록 할게요. 드레파르주의 에드워드 허퍼로부터 영감을 받은 인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에드워드 호퍼는 미국의 유명한 화가를 말합니다. 에드워드 호퍼는 사실주의적인 작품을 많이 남긴 미국의 화가입니다. 1920년대 중반부터 수채화 그리고 유화를 그리기 시작했고요. 도시의 일상적인 모습을 그렸습니다. 소외감이나 고독함을 표현했는데요. 그의 작품은 산업화와 제1차 세계대전, 또 경제대공황 이런 것들을 겪은 미국의 모습들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리얼리즘 화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드레파르주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작가입니다. 드로잉 작품과 파피에 마세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파피에 마세는 지점토나 종이를 이용해서 그 안에 악유나 석회를 섞어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틀에다 찍어낼 수도 있고요. 또 외면의 그런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오칠이나 또 바니시라고 하는 투명한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모든 인물 작품에는 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표정 하나로도 그 사람의 기분과 또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의복과 상황 표현으로도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죠. 교과서에서는 5가지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등교 계약을 하면 첫 번째 활동, 텍스트 드로잉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상을 재현하는 방식이 아닌 글에 묘사되어 있는 특징을 상상하는 대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수업 시간에 이 활동을 하면 친구 얼굴을 보지 않고 묘사한 글만 보았는데도 너무너무 보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림을 그려낸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텍스트 드로잉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글로 묘사해 보세요. 글을 모은 다음에 무작위로 나누어 줄 겁니다. 그리고 친구의 글을 읽고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내 얼굴을 친구들이 어떻게 그렸는지 마지막엔 찾아볼 건데요. 자신을 묘사한 글을 무작위로 나누어 가진 다음에 그림을 누군가가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누군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 친구가 나와서 발표를 하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얼굴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맞추게 되는데 이 맞추는 과정도 굉장히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묘사력과 표현력을 키우게 됩니다. 표현력에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물을 그런 느낌이 나도록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꽃을 그린다면 꽃이 꽃다워야겠죠? 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성, 꽃대라든가 꽃잎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 꽃대가 탄력이 있는지, 그리고 느슨한지, 꽃잎은 생생한지, 꽃잎이 몇 개인지, 자, 이런 것들을 같이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디 페인팅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를 화지 삼아서 표현하는 미술의 한 분야입니다. 본래 원시 미술의 한 형태로 고대 제2에서부터 활용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제사의식의 춤과 노래와 함께 종족의 번영을 바라는 의미에서 몸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죠. 염료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피부에 문양을 새겨서 이렇게 문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예술 감독으로 유명한 마틴 리트나 행위 예술가인 이브 클라인이 인체를 예술 대상으로 보고 다양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적 장르로 자리 잡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마틴 리트의 작품은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보디 페인팅과 관련된 이미지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 작품은 이브 클라인의 파리 국제현대미술 갤러리에서 선보인 청색 시대의 인간 측정학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네, 이렇게 시연을 하고 있는데요. 회화용 붓은, 그림을 그리는 붓은 과도하게 심리적인 그런 도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벌거벗은 여성들을 붓으로 삼아서 특별히 제작한 청색 물감으로 공간의 그림을 그려보았고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체 측정학 연장은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습니다. 미술계의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훗날 미술사가 데이비드 호킨스가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작업이라고 비난도 했죠. 결과물로 남은 회화들은 기록 영화, 또 회화와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몇몇 예술가들은 자극을 많이 받고 또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과서에 나온 작품은 요시다 키미코의 자화상, 궁중 연회복을 입은 마리 앙뚜아네트, 내용이 되게 길죠. 제목 내용이. 네, 이 작품입니다. 직접 본인이 다양한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사진을 찍는 작가입니다. 자, 존재, 사회 이런 모든 개념의 변화 과정에 그 근본적인 의미들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분도 페이스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 신청을 했죠.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8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술가는 표정과 동작을 통해서 인물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라르손의 작품을 보고 인물의 표현 특징을 살펴보세요. 자신의 경험과 비추어서 상황을 상상하고 글로 적으면서 이렇게 남겨두면 좋겠습니다. 라르손의 숙제를 하는 에스보른 작품입니다. 1882년 결혼한 후부터 수채화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자녀들과 함께 있는 가정, 그리고 집, 이것이 바로 라르손의 그림의 소재입니다. 이 집은 현재 스웨덴 관광지로 알려져 있고요. 일시적으로 공개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라르손의 어린 시절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난 라르손 작가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외 증조부가 화가였고요. 또 라르손도 어렸을 때부터 그림의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선박에서 집을 나르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술과 폭언으로 그리고 폭력도 행사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중에는 엄마와 그리고 동생까지도 같이 이제 버려지게 됐는데요. 단칸방에 살면서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13세에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했고 16세에 스톡홀름 미술 아카데미에 합격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림 실력을 또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잡지의 캐리커처나 그래픽 아티스트로 일을 하면서 자립을 했는데요. 화가인 카린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무려 8명이나 낳고 정말 행복하고 평화롭고 또 소박한 그런 전원 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작가의 어린 시절 때문에라도 전원 생활과 가족의 풍경을 그림으로 많이 남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면을 탐색하고 나의 정체성과 개성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미술 작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고 파탈의 포토 몽타주, 레모 하다스 유적의 토우와 신라 토우, 에드워드 작품과 드레파르주의 파피의 미세 기법의 작품들, 이브 클라인과 요시다 키미코의 보디 페인팅, 라르손의 작품을 알아보았습니다. 텍스트 드로잉은 등교 수업을 시작하면 바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얼굴의 특징에 대해서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써서 교과서에 붙여 놓으면 됩니다. 8페이지 라르손 작품을 감상하시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상상한 것 그리고 그런 상황을 좀 이야기로 써가지고 붙여주세요. 5월 4일날 교육부에서 등교 수업 일자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좀 잘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건강하세요. 안녕.